네, 이번 시간에는 휴대용 선풍기 예제 따라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그 기능과 옵션들을 이용해서 한번 휴대용 선풍기를 그려볼게요. 이제 제가 휴대용 선풍기를 어떻게 역설계를 했는지 한번 지금까지 배운 기능들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소형 제품을 역설계하기로 결정을 했으면은 이제 바로 3D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고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어, 이 휴대용 선풍기가 지금 몇 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크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선이 있는 거는 지금 붙인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판 하나, 밑에 판 하나, 안에 펜, 뭐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부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조립 방식은 우리가 초음파 융착이라고 해가지고 뭐 위에 플라스틱, 아래 플라스틱 중에 하나를 막 진동을 일으키게 되면은 여기에 마찰열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이렇게 위에 만약 얘가 요거고 요 윗판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얘를 진짜 왔다 갔다 조금씩 왔다 갔다 막 진동을 주게 되면 여기 마찰열이 생겨가지고 서로 녹으면서 붙어요. 접착 부위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초음파 융착으로 붙인 거거든요. 이런 방식의 융착 방식은 되게 많이 사용해요. 볼트, 너트 식으로 부착하거나 아니면 후크 타입으로 이렇게 걸어서 뭐 조립을 하거나 아니면 초음파 융착.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나갔을 때도 이런 설계지나 아니면 제조업 쪽에 나가시면 이런 초음파 융착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재 지금 이 세 가지 부품으로 조립이 되어 있고 초음파 융착으로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얘를 띄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거의 못 뛴다고 봐야 돼요. 부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겉에만 이제 보시면서 3D 모델링을 진행하면 됩니다. 네, 그럼 그 역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위에 거를 먼저 그릴지, 밑에 거를 먼저 그릴지, 아니면 이 펜을 먼저 그릴지.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장 큰 것부터 그리거나 아니면 주요 부품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거든요. 예를 들면은 요 안에 이제 전자 관련 PCB 판이 있고 요 안에는 모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즈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PCB 판이랑 이 모터의 크기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건데 얘는 초음파 융착이 돼 있어 가지고 분리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이제 겉에를 기준으로 만들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가제를 하는 거라서 되게 어렵게는 안 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역설계를 해볼 텐데 그래서 역설계 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퓨전 360 새로운 창을 열어주신 다음에 여기 오리진에 눈표시를 열게요. 그러면 평면이 나오고 점, 기준 요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여기서 설계하는 게 아니고 부품이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New Component가 있어요. 아니면은 요 어셈블리 밑에 똑같은 거 컴포넌트.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뭐 요 안에는 그냥 인터널로 할게요. 이거는 뭐 외부 파일 연결하는 건데 그냥 인터널로 하시면 돼요. 타입은 스탠다드 이거 하시면 되고 오케이 누르면 여기 밑에 하나가 생겼어요. 여기 컴포넌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옆에 열어보면은 새로운 오리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품이 3개면은 이걸 각각 3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만드는 이유가 우리가 그냥 요 하나 안에서 제가 예시를 알려드리면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익스트루드 하고 오케이 누르면 히스토리에 이렇게 생기거든요. 또 이 상태에서 다른 부품 뭐 이렇게 그려서 뭐 이렇게 올라온다. 여기에 new body라고 하면은 오케이 누르면 여기 바디에 두 번째 바디
이렇게 생기거든요. 두 번째 부품. 그리고 또 하나의 부품이 이렇게 생긴다 하면은 조이는 그냥 한 몸체고 뉴 바디라고 하면은 이제 또 세 개의 부품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요 밑에 이제 부품 수가 많으면 엄청나게 많은 이 히스토리가 생기거든요. 타임라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정을 하고 싶으면 이거 하나씩 다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뉴 컴포넌트 딱 클릭하고 그냥 인터널 해가지고 OK 누르면 요 밑에 하나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펜 이름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펜. 그래서 이름 지정을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우리 폴더 이름 바꾸듯이 그러면 이 펜 밑에 하나의 또 오리진이 생겼어요. 얘는 제가 잠시 꺼볼게요. 그럼 하나의 퓨전 360 안에 또 퓨전 360이 들어있는 거예요. 같은 이제 오리진.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나의 우리가 펜을 만약 이렇게 그렸다고 하면은 그럼 지금 두 개밖에 없죠. 펜은. 그리고 위에 얘를 우리가 펜 누르고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뉴 컴포넌트 하면은 또 컴포넌트가 생겼어요. 얘는 어퍼 하고 다시 요 밑에 오리진이 생겼어요. 또 얘만의 공간이 나왔거든요. 얘는 잠깐 눈을 꺼볼게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익스트루드. 그러면 지금 부품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는 선택하는 거는 이렇게 클릭해 보면 오른쪽에 원이 비어있는 원이 있어요. 얘를 활성화 시킨다는 거거든요. 비활성화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제가 얘를 잠깐 수정을 해볼게요. 잘 안 보여서 약간 좀 이쪽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데 비활성화 되어 있는 건 이제 투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펜을 클릭해서 오른쪽 원 클릭하게 되면 이제 얘를 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하면 되고 여기서 작업하면 되고 그리고 요 밑에 히스토리도 약간 바뀌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지금 히스토리에 4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이 펜을 활성화시키면 얘만의 히스토리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부품이 3개다 하면 이 3개가 있어야 되겠죠. 컴포넌트가. 그리고 얘를 수정하고 싶다. 그럼 여기 들어가고 얘를 수정하고 싶다. 어퍼에 이거 하면은 얘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하나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부품 관리한 다음에 맨 위에 것만 활성화시키면 전체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거 만들 때 이렇게 컴포넌트를 하나, 둘, 셋, 이거는 그냥 예시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3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눈 표시를 키면은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것들은 다 투명하게 보이거든요. 전체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맨 위에 거 얘 활성화 시키면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품 뭐 2-3개를 하게 되면 이 컴포넌트를 똑같은 수로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관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맨 위에 거 얘를 활성화시키면 모든 그 히스토리가 다 보이고 여기 설정에 이제 컬러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체크해 주면은 컴포넌트마다 색깔이 다 있어요. 이 색깔 밑에 보이시죠? 이거 색깔별로 여기 요쪽 요소는 얘다. 그래서 순서대로 다 있으니까 이거를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이제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은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간단하게 부품 하나당 이렇게 컴포넌트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네, 앞에 설명이 좀 길었지만 이제부터 휴대용 선풍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오른쪽 밑에 이제 설정 창이 있는데 얘를 한번 클릭한 다음에 컴포넌트 컬러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제 컬러별로 알아볼 수 있게 해줄 수 있거든요. 이거 체크 해주시고 이제 요 맨 위에 거에서 오른쪽 마우스 한번 눌러서 New Component 하고 OK 누를게요. 그럼 하나의 이제 부품 요소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 화살표 눌러보면 오리진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리진을 이 컴포넌트의 오리진을 켜볼게요. 그리고 컴포넌트 한번 클릭하고 다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이름을 우리가 어퍼 위에 케이스를 이제 한번 먼저 설계를 해볼게요. 어퍼로 해놓고 체크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오리진 눈 표시 눌러서 평면 다 보이게 한 다음에 이제 스케치 눌러서 여기 밑에 평면을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이제 원 눌러서 단축키 C 누르시거나 원 눌러서 클릭하시고 클릭한 다음에 디멘션 단축키 D 눌러서 클릭해서 원의 사이즈는 105예요. 그래서 선풍기 선풍기 그 원통을 이제 자로 쟀을 때 105mm였거든요. 그래서 105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다시 원 눌러서 대략 이렇게 대략 클릭하고 ESC 누른 다음에 디멘션 여기랑 여기 간격은 2 그래서 두께 2로 얘가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니시 스케치 평면에서 나오겠다 나온 다음에 익스트루드 2 단축키는 2 눌러서 여기 바깥에 있는 걸 클릭하신 다음에 높이는 9.5mm 이렇게 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왼쪽에 이제 바디랑 스케치 요소들이 생겼어요. 스케치 다시 보고 싶으면 이거 눈 표시하면 다시 보이거든요. 복잡하니까 눈 표시는 꺼주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스케치 다시 평면 들어가겠다. 스케치 누른 다음에 이번엔 요 위에 평면을 원통 평면에 클릭하고 들어간 다음에 옵셋 눌러서 요 안쪽에 있는 원 라인을 클릭해서 안쪽으로 마이너스 5 하고 피니시 스케치 하신 다음에 지금 만들 부위가 이제 여기 보이면 턱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턱 부위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익스트루드 눌러서 이 안쪽에 있는 원 클릭한 다음에 여기 옵션 창에 원 사이드가 아니고 얘를 투 사이드로 해서 한쪽은 몇 미리 한쪽은 몇 미리 할 텐데 이제 한쪽은 마이너스 2 내려갔다가 1mm만 올라오겠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 한쪽은 마이너스 그리고 한쪽은 위로 1 해서 얘를 OK 누르게 되면은 지금 여기 턱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내려갔다가 1mm만큼만 올라온 거라서 이 두께가 지금 1mm거든요. 여기도 지금 1mm 여기도 1mm 그래서 1mm만큼 턱이 생겼어요. 그래서 턱 표현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스케치 눌러서 요 안쪽을 평면으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이 서클 원 눌러서 중심에서 대략 만들어주고 디멘션 눌러서 클릭하고 클릭 해서 안의 원은 32 엔터 하고 피니시 스케치 하신 다음에 얘 두께는 원 클릭해서 밑으로
마이너스 잠시만요. 마이너스 2 줄게요. 마이너스 2.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일시 정지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날개 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스케치 눌러서 원 평면을 원의 평면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사각형을 대략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ESC 누르고 그 다음에 요 원점을 중심으로 시메트리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메트리 누른 다음에 이 라인과 이 라인의 요 중심에 시메트리하게 이렇게 하면은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디멘션 눌러서 얘를 두께 2 하면은 중심으로 해서 중심에 1mm 1mm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mm 1mm 한 다음에 ESC 누르고 피니시 스케치 한 다음에 이제 익스트루드 눌러서 날개 살 클릭하고 밑으로 지금 컷으로 되어 있는데 뉴 바디로 할게요. 새로운 하나의 부품으로 하고 얘는 마이너스 2 오케이 눌러주면은 요 바디 3짜리 얘가 지금 하나의 날개살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패턴을 이용해서 이렇게 원으로 돌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패턴에 서큘러 패턴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타입의 페이스 말고 바디로 하셔야 돼요. 바디 누르신 다음에 이제 요거 바디 3 얘는 바디 3 얘를 돌려버리겠다. 어느 축을 기준으로 요 파란색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개수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막 30개 하게 되면은 컴퓨터가 버벅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20개 네, 이렇게 20개 해도 뭔가 느려진다 하면은 그냥 10개만 하셔도 돼요. 저는 20개로 해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각도 나눈 다음에 360 나누기 20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케이 눌러주면 여기까지 됐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하나의 바디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쪽 위에 모디파이 위에 컴바인이라고 있어요.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 주는 건데 얘를 클릭한 다음에 이제 기준 바디는 바디 1을 기준으로 한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 Shift 누르면서 전부 다 선택해 주시면 돼요. 다시 캔슬 누르고 이게 하나의 바디로 다 따로따로 돼 있어 가지고 하나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컴바인 눌러서 바디 1을 기준으로 나머지 거 클릭하고 Shift 눌러서 다 전체 선택하고 이제 조인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의 몸으로 이제 됐어요. 얘를 풀어주기 위해선 여기 밑에 다 나와 있거든요. 얘를 딜리트하면 다 풀어져요. 그래서 하나의 몸이 돼서 하나의 바디로 그래서 위에를 지금 현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잠시 일시 정지 시키시고 한번 여기까지 만들어 볼게요. 네, 날개 살까지 다 그렸으면은 이제 손잡이를 그려 볼게요. 화면을 돌려서 뒤집은 다음에 스케치에 눌러서 이번엔 이쪽 위에 요 위에 평면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사각형을 대략 이렇게 그려 볼게요. 그리고 이제 요 시메트리 눌러서 여기 클릭한 다음에 이 센터 라인에 초록색 선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센터 라인을 클릭해서 이제 같이 시메트리 하겠다. ESC 누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거든요. 혹시 하시다가 요 스냅이라고 있을 거예요. 얘를 라인을 이렇게 그리면 막 여기 딱 뭐 뭔가 스냅 잡히는 걸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냅을 키셔도 되고 끄셔도 돼요. 얘는 딜리트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디멘션 눌러서 얘는 28 그리고 ESC 누르신 다음에 그리고 새로운 기능 다시 새로 알려드릴게요. 여기 프로젝트라고 있거든요. 이 프로젝트는 기존에 있는 라인을 참조하는 선을 만들어 준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눌러서 그럼 오른쪽 위에 지오메트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이 바디 원통의 바깥의 라인을 클릭하고 안쪽에 있는 라인을 클릭하면은 두 개 라인이 클릭되고 OK 클릭하게 되면은 바디를 잠깐 숨겨 볼게요. 왼쪽에. 그러면 보라색 라인이 생겼어요. 이제 제가 원을 다시 그릴 필요 없이 기존에 있던 원을 참조선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완전 구속이 되면은 보라색으로 변경돼요. 그래서 이거를 고칠 수가 없어요. 수정할 수 없거든요. 이미 이 바디에 있는 선이라서 수정을 할 거면 이 바디를 이제 수정을 해주면 이게 같이 따라와요. 우선은 눌러서 다시 원상태로 온 다음에 이런 프로젝트 기능이 있고 프로젝트 그리고 라인을 클릭해서 이쪽에 라인 하나 그려줄게요. 그려준 다음에 디멘션 눌러서 여기와 여기는 5mm 정도 ESC 누르고 이제 미러 눌러서 이 라인을 중심에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미러 누른 다음에 라인 클릭하면은 오브젝트 라인 클릭하고 중심 라인은 이거 하고 OK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바디를 생성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필요 없는 선들은 지워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트림 눌러서 필요 없는 선들 여기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잘못 지웠으면 컨트롤 Z 제가 잘못 지운 것 같아요. 라인 눌러서 이렇게 잘못 여기 일자가 돼야 되는데 잘못 지웠으면은 컨트롤 Z 계속 누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트림 눌러서 여기 클릭하고 제 바디를 없애볼게요. 그 다음에 또 위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구속이 풀렸는데 다시 줄 거면 시메트리 이 라인은 여기랑 시메트리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피니시 스케치 눌러서 바디를 잠깐 킨 다음에 익스트루드 클릭한 다음에 밑에 거 클릭 안쪽에 여기 클릭 하시고 옵션에서는 투 사이드 해가지고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6 가고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8 한 다음에 16, 8 얘를 뉴 바디로 만들고 여기를 마이너스 8로 할게요. 그러면 한쪽은 6으로 가고 한쪽은 8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뉴 바디 하시고 OK.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우선 만들어 보시겠어요? 일시정지한 다음에